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함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대환란과 관련된 주요 직책자들의 임기 및 선거 결과입니다. 곡과마곡 전쟁의 주역이 될 러시아 대통령, 또 예나 지금이나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 대통령, 또 중동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유럽연합 대통령입니다. 다들 미국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들이 지대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EU 대통령이에요. 훗날 적그리스도가 수립할 단일 세계정부의 모체가 유럽합중국이고 그 유럽합중국의 전신이 현재의 유럽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 EU의 대통령은 유럽합중국의 통합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책이기에 쌍팔년대부터 EU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거의 정설로 여겨졌고 본 게시탐정 또한 누가 되었든 간에 EU의 대통령은 무조건 적그리스도 후보로 지목해서 추적을 해오고 있어요. 최연소 총리로 화제를 모으면서 한동안 적그리스도 신상 후보로 올랐던 프랑스 총리 가브리엘 아탈은 결국 총선 패배 후 지난 9월에 총리직을 사임하여 실각했으며 오랫동안 적그리스도 후보였던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근본 헤즈볼라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엔의 결정 덕분이니 나대지 말고 유엔 앞에 꿇어라는 망발을 퍼부은 덕분에 남은 평생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을 일 없게 돼서 확실하게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나가리 됐습니다. 마크롱의 저 말에 대노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엔 결의안 따위가 아니라 독립전쟁에서 희생한 용사들의 피로 승리하여 이룬 것이며 그들 다수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고 특히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괴뢰 정권인 비시 프랑스 정부 치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내던졌습니다. 뼈를 때렸어, 뼈를. 이러는 와중에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소리 없이 진행되었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그 많은 사역자들이 있건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제공, EU 정상회의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차기 EU 집행위 핵심 요직 3인을 지명. 27일에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차기 집행위원장의 폰 데어 라이엔 현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안토니오 코스타 전 포르투갈 총리,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를 각각 지명. EU 정상회의에서는 현 EU 집행위원장인 폰 데어 라이엔을 재신임했고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전 포르투갈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를 지명했습니다. 다음, EU 정상회의가 지명한 대로 유럽의회가 인준하면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이미 인준됐어요. 이 이후에 이제 향후 5년간 집행위를 다시 이끌게 될 예정.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1월 말 샤를 미셸 현 상임의장 임기 만료 후 12월 1일부터 2년 반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하반기 상임의장으로 재선도 가능. 새로 선출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1월 말에 현 상임의장 샤를 미셸이 퇴임하면 12월부터 2년 반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1회 재선 가능, 최대 5년의 임기를 갖게 되는 거죠. 또 보세요. EU 대통령이라 칭해지는 직책이 2명이 있어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집행위원장입니다. 전자는 상임의장은 대외적인 국가 원수, 후자는 대내적인 행정수반인데 상임의장은 1회 임기 2년 반, 연임하여 5년이지만 집행위원장은 1회 임기 5년에 연임하면 10년이에요. EU의 모든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직책이기에 사실상 집행위원장이 실세입니다.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둘 다 이제 EU 대통령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2명 있는 거예요. 초대 상임의장은 2009년에 선출된 전 벨기에 총리 헤르만 반 롬푸이, 2대는 전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 3대는 전 벨기에 총리 샤를 미셸, 다들 전임 총리들이잖아요. 이 중에 헤르만 반 롬푸이는 적그리스도에 손색 없는 인물이어가지고 본 게시탐정이 매우 눈여겨보기도 했습니다. 또 보세요. 유럽연합 제13대 집행위원장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직에 있는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이 연임해가지고 5년 더 하게 됐는데 여자라서 이제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빠졌기 때문에 신임 상임의장만 적그리스도 후보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자는 제외예요. 그냥 기수열에. 또 보세요. 제4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당선인
포르투갈 공화국 제118대 총리 안토니 우 루이스 산투스 다 코스타. 안토니 오가 아니고 안토니 우네요. 그쪽 발음이 좀 저런가 봐. 차기 상임의장 안토니오 코스타는 포르투갈 118대 총리로 지난 4월에 퇴임하고 곧바로 EU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어요. 118대 총리 2015년 11월 26일에서 2014년 4월 2일까지 리스본 대학교 법학학사 사회당 사무총장 1961년생이네요. 보세요. 포르투갈 정치인 118대 총리 사회당 서기장 영국의 리시 수낙 아일랜드 리오 버레드커와 더불어 유럽 국가에서 몇 안 되는 인도계 유럽인 출신 총리. 부친은 포르투갈령 고야 출신이며 고아 출신이며 모친은 포르투갈 출신이니까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고 엄마가 포르투갈 사람이네요. 1980년대 리스본 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대학 졸업하고 제대한 이후 본격적으로 정계에 투신하게 된다. 인도계 혼혈의 법학 전공, 대학 졸업 후에 정치를 시작했답니다. 다음 1980년대 후반 사회당에 입당, 91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 95년에 안토니오 구테흐스 내각의 국회부 장관, 99년에 사회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법무부 장관, 2002년 사회민주당에게 패한 뒤 내각에서 물러났으며 일개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국회의원, 국회부 장관, 법무장관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국회부 장관이라는 건 무슨 직책인지 잘 모르겠네. 이거 국방부 장관 오타 아닙니다. 보세요. 200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가 급사하면서 대신 보궐로 나갔다. 유럽의원으로 당선 1년 재직하고 내정부 장관, 그리고 2005년에 2005년에 내정부 장관, 2007년에 리스본 시장, 단숨에 거물급 인사로 급부상, 뛰어난 시장직으로 인기가 높았다. 2009년, 2013년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 2014년 사회당의 새 서기장, 당대표에 선출됐고, 2005년 총선 총리 후보로 선출, 2004년에 유럽의회 의원, 2005년에 내정부 장관, 2007년에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시장, 뛰어난 시정으로 인기가 높았고 2013년까지 연임한 후 사회당 대표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당대표는 곧 총리 후보입니다. 또 보세요.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총리와 3인당 정권의 각종 실책으로 사회당은 압도적인 1위, 무난하게 집권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3인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인민당과 연합해 전진당을 결성했다. 거기에 뒤지면서 2위로 끝났고 예상치 못한 선거 패배로 서기장 사퇴가 기정사실화. 사회당 당대표로 있던 중에 정부와 집권당의 실정으로 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1위에 올랐지만 저쪽에 막판 뒤집기로 선거에 졌어요. 그것 때문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다음, 전진당 의석수가 과반에 미달, 정권 구성에 차질. 그러니까 과반 의석이 넘어야 이제 총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서 연정, 즉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총선 다시 해야 됩니다. 과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2차 내각을 출범시켰으나 요 좌파 연합이 뭉쳐가지고 코엘류 내각을 상대로 불신임 안 통과, 불신임 안이 나가면은 무조건 내각이 해산됩니다. 다시 이제 선거를 해야 돼요. 사회당을 이끈 코스타가 신임 총리에 취임, 좌파 연합과 통민련이 지지하는 사회당 소수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총리에 오르는 과정도 우여곡절, 총리직에 오른 이후로 긴축 정책을 완화하면서 실업률을 크게 내리고 일부 우파적 정책을 받아들이는 등 효율적인 국정 운영, 인기가 매우 높아 좌우 모두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사회당 지지율도 덩달아 빠르게 올라가 40%대, 의석수도 20석이나 늘렸고, 어지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2015년에 총리직에 올랐고 9년간 재임하면서 실업률을 내리고 좌파임에도 우파 정책을 받아들이고 국정 운영의 민심 수습도 매우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또 보세요. 공산당과 좌파연합의 신임과 보완에 힘입어 정권 유지. 공산당. 2021년 10월 27일에 이 공산당과 좌파연합의 배신으로
예산안이 부결되고 또 11월 4일에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치르고 총선 결과 120석 단독 과반을 확보하여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2023년 11월 7일 수소 생산 리튬 탐사건 관련된 이권 비리에 연루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사임했다.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과도내각 총리로 이래저래 이제 연립 정권을 수립해가지고 임기를 이어가던 중에 2021년에 연정 파트너들의 배신으로 예산안이 부결되고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이라는 깽판에 벌어졌지만 선거 결과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 비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자 사임했고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총리직 맡고 있다가 올해 4월에 최종 퇴임했습니다. 보세요. 2024년 4월 2일 중도 우파 사회민주당의 루이스 몬테네그루 대표가 새 내각 출범과 함께 총리로 취임하면서 직을 넘기고 퇴임. 2024년 7월 샤를 미셸 상임의장 후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12월 1일부터 시작. 4월 달에 총리직 퇴임하고 EU 선거 출마해가지고 7월 달에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당선돼가지고 12월에 취임할 예정이에요. 자국에서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받다가 퇴임한 사람이 유럽연합 대통령에 뽑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건지 유럽연합이 커트라인이 낮은 건지 참 의아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되게. 결론적으로 신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오 코스타는 보기 드문 인도계 혼혈 유럽인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수도시장, 장관, 당대표, 총리 등 경력을 쌓았고 모든 직책에서 업적을 세우고 민심을 잡은 중견 정치인이고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적처럼 부활한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이상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유럽 정치인으로 구로마 제국 영역에 포함되는 지역 출신, 전현직 대통령 및 총리급에 해당되는 인사, 이스라엘을 긍정 지지하고 친화적인 인물이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한 유일한 인물이 전임 오스트리아 총리를 지냈던 세바스티안 쿠르츠인데 이 양반이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압력을 받아 사퇴해가지고 사업가로 배신했잖아요.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퇴한 안토니오 코스타가 EU 대통령에 선출된 걸 보면 어쩌면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쿠르츠의 부패 혐의란 것은 어떤 이권 개입도 아니라 그에게 유리한 인터뷰와 또 기사를 써준 언론사에 총리실 예산을 지원해준 정황이 있다는 것뿐이었고 그 이후로 사방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총리직, 의원직, 당대표직을 모조리 사퇴당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개월 전에 사퇴했고 오스트리아 검찰에서는 쿠르츠에게 징역형을 내리겠다며 탈탈 털었는데 2년하고 10달 지난 지금까지 어떤 혐의도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인재풀이 고갈됐는지 이제는 적그리스도 후보로 나올 제목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 오죽하면 2년 전에 사퇴한 사람이 아직도 단일 후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EU 대통령,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오 코스타를 살포시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일 후보에서 경쟁 구도가 된다면 좀 더 흥미진진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